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2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딱 5개월 남았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국회에서 도내 지역구 보좌진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는데요. 개정안에는 환경과 산림, 국방, 농지 등 4개의 분야의 규제 혁신 방안과 각종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81개나 되는 법조항이 너무 방대해 개정안 심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속도감 있게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권역별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중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네요.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계 이다나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하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1년 3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42곳 지역구에 대한 예비 당협위원장을 인선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결정, 그 파장은 이란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일단 강원도에서 이목이 집중됐던 곳이죠. 춘천갑 당협위원장 자리에 노영호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네. 황 전 의원님, 예상을 좀 하셨는지요? 우리가 그 지난 방송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언급이 됐었죠. 예, 네. 그때 김우진 앵커께서 저한테 누가 될 것 같냐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네. 제가 누가 될 건지는 알 것 같은데 네. 그 거명을 하면 나중에 편파성의 우려가 좀 제기될 것 같아서 그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그분이 이분입니다. 그분이 이분이었군요. 그때는 자신 없어서 살짝 피해 가신 거 아닌가 몰라요. 그거 아니고요. 교수님께서도 뭐 여러 정치 가지를 봤을 구단이시니까 때. 예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저는 그 조금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조금 분석을 해보면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춘천갑의 경우에 특히 그 현역인 허영 의원이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분이 경합을 하셨는데 이제 노영호 의원도 계셨고 강대규 변호사나 김혜란 변호사 그다음에 최성현 전 춘천시장 후보 이렇게 계셨는데 그 두 분 변호사님들은 뭐 하여간 그 조금 강대규 변호사는 미리 지금 현지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김혜란 변호사는 조금 이제 최근에 정계에 들어오셨고 그런 측면 때문에 약간 현직 의원을 상대하기 조금 버겁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을 했을 것도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는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뭐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역시 누가 봐도 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게 그냥 뭐 선거 논리로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네. 네. 자, 이번에 춘천갑 당협위원장 자리에 오른 노영호 의원, 17년간 강원도당의 사무처장 등 당직자로 지내다가 지난해 5월이었죠? 비례대표 승계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쟁쟁한 후보들 물리치고 어쨌든 당협위원장 자리를 거머쥐었단 말이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직 맡고 있는 노 의원,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황 전 의원님, 예. 당협위원장 선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일정 부분은 작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노영호 의원이 지금
조금 다른 행보를 걷고 있었다고 하면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되기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앞서서 교수님께서 저보다도 더 편안하게 말씀을 남의 집 일이니까 더 편안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노영호 의원님은 제가 아주 그 당직에 중간 당직에 계실 때부터 도당에서 같이 일을 예. 해봤는데 대단히 우수한 친구예요. 우수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품도 굉장히 좋은 친구고 그리고 대단히 성실한 역량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이후에 어찌 보면 강원도의 다른 지역구의 그 지역 의원님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해 왔던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서 뭐 친윤계다 뭐 이래서 결정됐을 거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적임자가 결정이 된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도내 다른 지역구도 다 중요한 곳이지만 춘천갑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그 춘천갑 총선에서 지역구의 승리, 네. 강원도 정치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영향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춘천갑은 원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춘천이 그 강원도의 수부도시라는 그런 의미는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난번 선거에서 춘천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그 허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사실상 뭐 민주화 이후 처음이죠. 예. 진보계가 당선된 것은. 이제 그러고 지난번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8석 중에서 그 국민의힘 쪽이 4석, 그 다음에 민주당이 3석, 원주 2개하고 춘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강릉에서 그 출마 당시에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3대 5니까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을 이기니까 마치 강원도 선거를 승리한 듯한 그런 느낌이 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꼭 다시 고토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 전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찾아와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춘천 지역이 보수 진영, 예.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전신으로 따져봤을 때도 다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지역이에요. 네. 어찌 보면은 반드시 우리 쪽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빼앗겼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안타깝고 더 다시 꼭 탈환해 와야 될 예. 곳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 선정이라든지 아마 내년 또 이제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이 승리를 위한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춘천과 원주, 강릉 세 지역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세 도시니까 이 세 도시에 그래도 집권 여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좀 당선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춘천갑과 함께 공석이었던 원주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공석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재선에 송기현 의원이 3선 출마를 하기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황 전 의원님 아무래도 대항마를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원주 같은 경우는 번갈아서 이제 그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번갈아서 이제 국회의원을 해왔던 당선됐던 네. 지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에서 그 소위 말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여러 가지 경향들을 보면 될 것 같은 지역은 강한 후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붙어도 잘 안 될 것 같은 지역은 저 좋은 후보들이 잘 붙질 않아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사실은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 대단히 강한 아성을 쌓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아마도 내년에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뭐 정치에서 어느 한 당이 독식하는 형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큰 승리를 국민의힘에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한 당이 독식하는 게 좋지 않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조금 황 의원처럼 선수가 계속 되면서 네. 의회에서 국회에서 좀 말하자면 말빨이 쓰는 좀 무게 있는 중진 의원으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네. 두 가지 논리가 공존하니까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에 임명됐던 최재민 도의원이 원주울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도전은 안 했어요. 황 전 의원님, 네. 중량감 있는 인사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마도 좀 지켜볼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입후보하려고 하는 또 이번에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인물을 키워내기 위한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좀 버겁다. 지금 현재 나온 분들로는 버겁다 하면 또 다른 좀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최재민 이제 도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굉장히 오래된 아마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아주 젊었을 때부터 20대 때 저한테 면담 신청이 와서 예. 자기가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예. 그런 의지를 밝힌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그때 중앙정계에 바로 진출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지방을 통해서 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이번에 도의원이 됐어요. 예. 저는 그러한 젊은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차곡차곡 좀 경험을 쌓아서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그런 또 다른 용기와 또 자질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정비를 두고 뒷말이 참 무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찰 출신이면서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상임 공보특보단장을 지낸 김경진 전 의원. 동대문 을에 배치가 됐어요. 사실 동대문 을 이준석 대표 시절에 허은하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됐다가 당시에 최고위원회 최종 의결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허 의원이 좀 밀려난 모양새가 됐는데 그 밖에도 검찰 출신의 윤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인사들이 당협위원장 자리에 속속 배치가 되면서 친윤의 마녀 사냥이냐, 비윤의 천액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무성한 말들이 나왔는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집권 여당의 정권 초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네. 인선이라든지 또 조직위원장의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우중을 살피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루어진 조직위원장 결정은 그래도 그런 취지가 많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부와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함께 좀 힘을 모아서 한 길로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좀 아쉬운 거는 비윤이냐 친윤이냐의 구도로 인물을 가리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이 대단히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예. 있다. 그래서 적어도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때 그분이 그 지역을 맡아서 당을 잘 이끌어갈 사람인가 이것에 이제 우선 원칙을 두고서 좀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몇 군데에서 조금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대단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늘 친이 때 친박이 몰살당하고 또 친박이 또 친이를 몰아내고 그러면서 대단히 우리 당이 어려졌던 경험을 몸소 이제 봐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정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쯤에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당협위원장 자리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경쟁을 하고 네, 소문이 무성한가 싶으실 텐데 교수님, 네. 정당에서 당협위원장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예. 사실 이제 그 정당마다 조금 그 역할을 부르는 이름도 조금씩 달라요. 예. 네, 근데 제가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모집한 건 사실 조직위원장이에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강특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조직강화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어느 정당에나 있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사고 지역구가 돼서 위원장이 없던 자리에 이제 위원장을 새로 모집한 것이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춘천의 강원도의 경우에는 춘천갑하고 원주 의리 여기에 해당됐던 것이고요. 춘천갑은 김진태 위원장이었는데 이제 도지사 나가시면서 예. 공석이 됐고, 그다음에 원주는 아마 이광우 위원장 이후에 임명을 안 했었죠. 그 이후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공석이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조강특위가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총선거가 시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이제 비어있는 그 지역구 단위로 이것을 조직을 하는데 비어있는 지역구의 총책임자로서 임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직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위원장을 당협위원장으로 추대하기 때문에요. 예. 당협위원이라는 것은 당원협의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지역구별로 조직되어 있는 선거 조직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령관을 임명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이제 당협위원장을 하게 되고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옛날에 원외위원장 형태로 임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음번에 공천을 받게 되는 대개 이제 그런 말하자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그 당의 대표가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에 아주 쏙 들어오는 네,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황 전 의원님 이런 얘기해요. 당협위원장이 돼야 네. 공천 1순위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협위원장이 되면 그 지역의 당원을 책임지고 이제 관리를 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다니면서 얼굴 알리기도 그렇죠. 예.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는 대단히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당원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원들의 지지도 많이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결국은 공천 1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협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당원들로부터 비토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대로 지역구 관리 안 하고 그리고 당 관리 안 하면 오히려 당원들이 저 사람은 당협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오히려 비토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본인의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당협위원장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요즘에 전당대회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모든 이슈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 친윤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친윤 경쟁의 장 같은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현상을?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이겼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말하자면 당을 장악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젠다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당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직하고 싶은 거 당연한 측면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엔 당무에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본인은 아니라고 막 얘기를 했지만은 그 예컨대 이준석 대표 쳐냈던 과정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 때 유승민 전 대표를 의식해서 당원 100%로 룰을 전당대회 직전에 룰을 막 바꿨다든가. 예.
그다음에 또 권성동 의원 갑자기 또 사퇴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이제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게 다 뭔가 청와대에서 무언가 기획이 있고 누군가를 당대표로 앉히고 싶어 한다. 이제 그런 맥락들이 막 있는 속에서 조강특위에서 이제 이렇게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예컨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누구나 다 아는 친 이준석계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김경진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 경쟁력 있는 분이고 잘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은하 의원이 별로 문제가 없이 그냥 뭐 거기에 앉히겠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거기다 넣겠어요. 안 하도록 조율을 했겠죠. 네. 이제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그 한 20여 개 이상을 비워놨어요, 지금. 우리 원주울도 그랬는데. 네. 근데 그게 뭔가 나중에 청와대 인사들을 위해서 자리에 남겨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의혹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황 전 의원님 이런 분위기가 네. 이어진다고 보면은 네.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든가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교수님이 남의 집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정권 초기에 대통령과 함께 흐름을 가져가는 것, 그건 집권여당이 가야 할 네. 길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과연 좋은 결과로 나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인 건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듯이 공천을 앞두고서 정권에 맞는 그런 후보들, 그다음에 그 정권에 맞는 인사들이 여러 가지 좀 넘치는 권력을 과시하다가 망가진 사례들을 우리가 예.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좀 더 좀 지혜롭게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좀 주문을 예.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수님도 짧게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기 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자, 지지율이 낮다는 건 뭐냐? 이 대통령의 간판으로 과연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선 공천은 이제 당내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당대표도 그렇고. 과연 그 이후에 더 이상 공천권을 가지지 않은, 총선이 끝나면 이제 다음번 공천은 안 하잖아요. 예. 공천권을 가지지 않는 대통령이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같은 것이 예. 당연히 생겨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랑 친하냐 아니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받고 있느냐, 네. 지역의 당원들이 누가 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느냐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힘으로 선택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근데 봅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좀 더 지켜보시죠. 거친 방법으로 거친 방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당이니까 예.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활발히 나눠봤고요. 이슈보드 시간입니다. 두 분의 생각 바람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짧게 정리해 글쎄요, 주시죠. 저는 보면서 저는 예. 버스 터미널이 떠오르더군요. 누군가는 지금 이제 타고 떠나고요. 예. 누군가는 또 중간에 또 급행을 타고 떠나고요. 예. 누군가는 가다가 또 내리기도 하고요. 정치의 계절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버스. 이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황 전 의원님 오늘 이슈보드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 집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얘기를 나누게 돼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희망적이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좀 네. 양가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힘을 더 가지려면 국민 생각을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생각이라는 이슈워드로 마감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 생각과 민심을 범생이의 그 정답 같은 항상 미션을. 마무리는 훈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 차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사인 이슈는 계속해서 총선과 관련된 정치권 이슈, 민심의 향방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월 11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